재미있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어제 급락했었던 국내 증시 일단 화끈하게 화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 상승했고요. 83포인트 상승하면서 역대 네 번째 최대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지수는 1730점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6% 가까이 급등하면서 430선 회복하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매도했었던 개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의 레이더망에는 어떠한 관심 종목들이 포착됐는지 와글와글 4부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진행됐던 이벤트 당첨자도 공개하게 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쉽습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SK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도 차트상 이전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달 동안 상승한 것을 불과 이틀 만에 하락을 해버린 상태죠.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저가가 한번 지지가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요. 그 다음에 계속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타이밍이 불과 어제 이틀 사이에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 지지 라인을 짚고 한번 반등을 포인트를 잡아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우리 투자자들께서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 너무 추세가 죽어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선택을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경우에 그 추세선 하단 부분을 건드릴 때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SK컴즈는 최근에 그 보안 문제 때문에 뭐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회사의 어떤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뚜렷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또 기존의 추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이 결국은 시장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상황 자체가 개선된다면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아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로 이어지는 타이어. 국내로 봤을 때는 사실 1위 업체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브리지스톤이 1위고 이제 한국타이어 이제 8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 종목이 주가를 많이 하락을 받았었고요. 왜 그러냐면 한국타이어가 많이 빠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원자재 가격 부담 자체가 상당히 원가 부담을 줬다는 거. 그것 때문에 2, 4분기까지 좀 실적을 안 좋았고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 부품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동차에서 가장 큰 부품주는 저는 오히려 타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바퀴가 있어야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가 상당히 자동차주에서 2, 4분기 동안 저평가 소외받았던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었고요. 최근에 일단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전가사 리포트가 쏟아지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가 오히려 원재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원가 부담이 좀 이어졌고 실제적으로 2, 4분기 정도에 원래 타이어 가격을 좀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원래 자동차 산업 자체 조화가 올리려고 그랬는데 어떤 그 원가 부담에 이런 거 올렸을 때 어떤 매출 감소 우려 때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안 올려도 원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마진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정권사의 대표적인 전략이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보면 주가가 34,000원 밑에 정도 있는데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바로 올라갈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제 저점은 형성됐지 않나 약간 중기적인 펀더멘탈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수급이나 투자가 좋은 종목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으로 어제 통신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SK텔레콤이라든지 그리고 LG U+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SK 브로드밴드로 좀 넘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모든 무선통신과 통신과 관련된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 무선통신, 핸드폰, 이동통신 사업만 하지 않고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IPTV라든지 모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회사에 대한 설명을 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 수급이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기금 쪽에서 대량 매수가 이제 유비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관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고 외국인 쪽에서도 어떤 도와주는 매수가 유비되고 있고요. 차트적인 특징적인 부분이 어제 거래량이 이렇게 유발이 되면서 이렇게 3,600원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도 이런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대안주에 대한 성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3,650원에서 3,700원 정도 한번
디테일하게 좀 잡아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60일선 정도 하면 잡겠습니다. 3,850원 설정해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600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관심 종목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은 SK컴즈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 과하게 조금 내린 면이 있지만 기존 추세는 여전한 종목이다 하셨고요. 단기로 접근할 종목으로 추천하셨는데요. 오늘 11% 정도 상승했습니다. 매수가는 예상하셨던 대로 제시하셨던 매수가보다 조금 위에서 출발했는데요. 목표가는 21,3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한국타이어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9%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천연 고무와 부타디엔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호재가 됩니다. 자동차 산업의 업황과 동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래가 긍정적이고요. 목표가는 44,000원으로 정하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오늘 하루의 단기 종목으로 SK 브로드밴드 들고 오셨는데요. 장중에 3,80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매수가 부근으로 내려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어서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대리의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총 3종목인데요. 먼저 디램 가격의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 대표적인 두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 이 아몰레드로 차별화된 스마트 디바이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도 예상보다는 좋을 것으로 예상하십니다. 목표가는 85만 원으로 두셨고요. 하이닉스는 매수가 19,500원,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한 종목 NC소프트도 있는데요. 이 게임주가 실적 기반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다 하시면서 NC소프트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가는 40만 원으로 두셨고요. 자,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관심 종목들까지 모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대응 전략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VCR 불러보겠습니다. 투자 손자병법 관심 종목 만나봅니다. 세아베슬 같은 국내적인 철공업종에 속해 있죠.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 쪽 특수공 제조업체죠. 그래서 이 회사의 모멘텀은 사실 전방 산업이 조선이 아니라 자동차 특수공,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하락을 보이게 되면 실적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여타 철공업 쪽보다 재무구조가 조금 우량하고 외화 채무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낮다 보니까 여타 지금 동국장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달러가 올라가지고 급락하는 거와는 상대적인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도 어떤 철공업 쪽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도 흐름을 보면 어저께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만 연기금 쪽에서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 수급 쪽으로 볼 때 투신이라든지 증권 상품, 보험 상품이 들어올 때는 약간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에 포커스를 맞추는 트레이딩으로 들어오지만 이 종목에 대한 매기세를 보면 약간 연기금에서 들어온다는 것에 비해서는 약간 롱텀으로 들어오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쯤에서 차트를 한번 본다고 해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2010년도 3월 이후에 지속 상승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어저께 한 4% 이상의 어떤 시장 하락 때문에 9%가 빠졌네요. 하락폭 자체가 저는 매수 혹이다. 오늘 반짝 반등을 갖지는 않습니다만은 중기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왔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문화 콘텐츠 관련주나 게임 관련주들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날수록 저장 공간은 더욱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존 하드웨어 갖다가는 분명히 그 한계가 있죠. 근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이 굉장히 장래적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고령화 사회 수혜주로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헬스케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만큼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만큼 성장성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다우기서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가격적 메리트가 상당히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서도 못하는 구간이었었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매수가는 8,0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결정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7,500원, 목표가는 12,000원 선에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즘 시트의 성장성과 이 과학적 픽업 렌즈, 이 점유율 확대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가 조정 이후 해소 국면을 줄 수 있는데, 지난 2, 4분기 이후에 공사가 시장 대비 지지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진의 원인이
2029년 그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그려졌던 그 LCD 포카 플레이트가 LCD 시장의 부진과 더불어서 크게 못 미친 상황이었고, 4, 3분기에도 큰 폭의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하향 조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지난 8월 말에 159억 원의 그 BW 발행, 회사가 망수 300원인데, 이런 그 다른 주가당 가치 이석 우려가 주가 하락 요인이었습니다만, 현재 부분은 뭐 충분히 이런 부분을 좀 해소된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울랜드 사업의 성장성을 늘렸습니다. 동사가 연내 시장 진입을 목표로 아무래도 전공재료를 좀 개발 중에 있는데, 현재는 테스트 완료 이후에 납품을 추진 중에 있고, 전자재료와 발광재료도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올해 2012년 내년도 실적 고전과 기관 매수세를 주셨습니다. 동사의 올해 실적은 매출액 990억, 영업이익은 261억, 순이익은 205억을 전망하고 있고요. 이 내년도에는 매출액은 60% 증가한 1,500억, 영업이익도 한 60% 증가한 410억을 전망하고 있고, 순이익 역시도 70% 증가한 340억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를 올해 생긴 케이스가 1,970원대인데, 평균 PE 한 8배에서 9배 정도 적용한 3만 원대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매수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그 9월 21일부터 기관도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본 투자 손자병법의 관심 종목,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은 새합의 스틸 들고 오셨습니다. 단기보다는 장기로 투자할 종목이다 하셨는데요. 자동차 쪽으로 특수광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과 함께 움직이게 되고요. 수급적으로 볼 때도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장기 투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는 71,000원으로 두셨고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다우기술 들고 오셨는데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미래 성장성 충분합니다. 목표가는 12,000원이고요. 동부증권 김성원 차장은 후너스 들고 오셨는데요. 매수가 조금 위에서 출발해 9%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목표가는 9,900원이고요. 마지막은 교보증권 강정원 보증의 종목 LNS입니다. LCD 소형 프리즘 시트 분야의 글로벌 1위 업체다 소개하셨는데요. 올해는 일본 경쟁업체 생산 차질로 주문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주셨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만나볼까요? 먼저 최병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유하셨던 한국항공우주 손절가를 29,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셨고요.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 SK컴스입니다. 이 종목에 대응 전략 메모해 두시고요.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화학 꾸준하게 보유 중이신데요. 손절가를 29만 5천원으로 하향하셨습니다.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 세 종목인데요. 현대산업, 현대제철, 그리고 풍산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대응 전략 메모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최희용 전문가입니다. 로엔과 하나투어 모두 매도하시면서 현금 비중이 100%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 셀트리온 매도하시면서 역시 현금 비중 100%입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인데요. 세 종목을 매도하셨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나이베, 국보 디자인까지 매도하시고 한 종목만 보유 중이신데요. 그 종목이 시젠입니다. 다음은 신홍문 전문가입니다. 파라다이스 꾸준하게 보유하시고요. 새롭게 편입하신 종목이 SK입니다. 이 종목 관심 있는 분들은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모두 참고하시되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 꼭 필요합니다. 오늘 장, 내일 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 나왔는데요.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습니다. 급등한 종목들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의 관심 종목이었던 한국타이어 추가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타이어 제시하셨던 매수가보다는 조금 위에서 출발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꾸려가 볼까요? 예, 오늘 상승 종목이 워낙 많아서 한국타이어가 선정됐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제가 우량주를 좀 추천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 종가가 종가 38,900원으로 끝났습니다만은 낙폭 과대 메리트하고 원자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 자체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44,000원도 약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일단 수급적으로도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지금 단기 테마주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는 조금 더 성격이 다른 차원으로 약간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타이어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NS 하창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심기원 전문가와 함께 대박 기원 시간 꾸려가는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이제 10월 1일이면요, 중국의 국경일, 바로 중추절 연휴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네. 요즘같이 이렇게 장이 조금 불안할 때는요, 좀 주가를 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을까 찾게 되는데, 이러한 중추절 모멘텀, 충분히 수혜주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되겠죠? 네, 우선 뭐 충분히 있다라고 먼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최장 이제 9일 동안 이 중국의 중추절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추절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 같은 아주 대명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긴 연휴 동안에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국내에 좀 네.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장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이러한 불안한 장 속에서는 확실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네. 종목군들이 또 높은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을 잘 잡으신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극대화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추절 연휴를 맞아서 중국인들이 돈을 풀었을 때 이 수혜를 받게 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강 윤곽이 드러나긴 하는데요. 네, 우선은 뭐 항공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인들의 이 특성상 너무 멀리 가는 그런 여행보다는 가까운 지리적인 그런 여행지를 좀 많이 찾는 그런 경향이 좀 짙은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지리적으로 좀 근접해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종목별로 따진다면은 항공주라고 한다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는데 중국과 한국의 그런 노선에 어느 정도 강점을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더 대한항공보다는 상승 탄력도에서 조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종목 모두 다 최근 흐름이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추절 모멘텀을 반짝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기간은 한 어느 정도로 두는 게 적정할까요? 네, 우선은 역시 뭐 중추절 모멘텀 어느 정도 단기간에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좀 길게 잡으시면 10월 중순까지 좀 짧게 잡으시면 역시 중추절이 끝나는 한 10월 10일 정도까지는 모멘텀적인 투자로 대응을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중국인들 이 소비력이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관광객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뭐 백화점이나 네. 면세점이나 그야말로 뭐 휩쓸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소비력이 굉장한데요. 그렇다면 이 관련 종목들도 분명히 수혜가 되겠네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백화점 관련주 네. 그리고 역시 이 카지노 관련주가 그 대표 업종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달러와 마찬가지로 이 중국 위안화, 중국의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위안화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쓸 수 있는 돈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들의 지갑을 잡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면세점이라든가 이 백화점 역시 중국인들이 통 큰 그런 소비를 합니다. 한번 사게 되면 많이 사고 비싼 것을 사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 관련주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가운데 한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시나요? 네, 뭐 롯데쇼핑을 좀 둘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역시 면세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호텔신라 같은 예도 좋은 많이 예라고 좀 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연고점 경신했던 종목인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호텔신라와는 다르게 많이 내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기간 마찬가지로 항공주와 마찬가지로 단기로 보는 것이 맞겠나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모멘텀 투자가 좀 가능하겠지만 역시 많이 내렸고 또 그 내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와 좀 다르게 한 중장기적 전략도 상당히 좀 유효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또 카지노 관련주 이 강원랜드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강원랜드 최근에 중국인들의 그러한 소비력이 증가된다라는 최대 수혜 종목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중추절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주인 강원랜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호텔신라 많이 오른 면이 있는데 이 종목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중국인 외국 그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면세점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내수 업종, 실적의 안정성이 기반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왜 올랐냐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좋다라는 것을 좀 인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이 더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투자적인 홀딩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장세 속에서 그나마 상승 모멘텀이 있을 만한 이 중국의 중추절 연휴와 관련한 중국 소비 관련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즘장 이 불안한 장을 대응하시는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조언을 남겨주신다면요? 네, 상당히 좀 불안하지만은 어느 정도 테마적인 그 형성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업종과 종목이 많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테마라든가 모멘텀 투자는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은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조금은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겸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화요일 심기원 전문가와 함께 대박 기원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출석 체크 한번 해볼게요. 와글와글 게시판 들어가 봐야겠죠? 신나는 음악 주세요. 자, 오늘 어떤 분이 놀러 오셨을까요? 소나무7님 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증권매님 항상 들러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 한번 들러주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필명 마보이님께서는요,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조금씩 올라서 다시 한번 코스피가 2,000선에 올라왔으면 합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마보이님 감사하고요. 또 한 번 또 글 써주신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양봉의 힘님께서는요. 장이 끝나고는 긴장이 풀려버립니다.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매일 하게 되는데요. 저 힘나게 수익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이 센티비 함께 하시면서 양봉의 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분들이 수익 좀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글 써주신 것 와글와글 게시판에서 한번 만나봤고요. 그리고 이벤트 꾸준하게 함께하고 있죠. 자, 이번 주부터 함께하는 이벤트가 바로 책을 읽읍시다 이벤트입니다.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이고요. 그래서 독서의 계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떠한 책을 감명 깊게 읽고 있는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소개하는 이벤트인데요. 자, 오늘 어떤 분이 놀러 오셨을까요? 필명 경제인 사람님께서는요. 저는 바보 빅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는데 천재였던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자신도 모르는 자신에 대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에 대한 후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경제인 사람님 아마 이 서울경제TV 프로그램인 경제인 토론 아마 팬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경제인 사람님 약속대로 저희 행복한 부자책 드리고요. 앞서 와글와글 게시판에서 만나봤었죠. 마보이님 그리고 양봉의 힘님께 저희가 선물 마찬가지로 행복한 부자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코스피 마감세 마치기 이벤트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제 급락했었고요. 간밤에 마감됐었던 이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가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쪽에서 이 위기를 해결할 것 같은 이 해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에 화끈하게 화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 급등 38포인트나 올랐는데요. 역대 네 번째로 큰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735.71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5% 상승했고요.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필명 심심풀이 수익님께서 가장 근접하게 예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대로 저희 선물 드리는데요. 방금 이 신기원의 대박기원 시간 함께 했었잖아요. 이 신기원 전문가가 정윤성 전문가와 함께 집필한 책입니다. 출간한 지 얼마 안 돼서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책 읽으시고요. 공부 많이 하셔서 수익도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오늘 이벤트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함께 했었던 이벤트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꾸준히 내일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와글와글 게시판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그 성적표가 여러분께 공개되는 날인데요. 오늘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내일 꼭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